바로 내일부터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아이폰의 iOS 16을 업데이트를 하고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저랑 동시에 애플의 WWDC 이 키노트를 생중계로 지켜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애플의 키노트가 끝이 났습니다. 애플은 이번 키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OS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드웨어도 공개를 했는데요. 과연 이번에 애플이 공개한 새로운 OS들은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공개한 하드웨어의 특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WWDC 키노트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직접 이번에 공개된 OS들을 업데이트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아이폰의 iOS 16을 업데이트를 하고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의 OS들, 새로운 OS들을 업데이트하고 각각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먼저 이번 WWDC 2를 통해서 공개된 애플의 새로운 하드웨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새로운 하드웨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애플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 완전히 달라진 맥북 에어 M2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두께는 1.13c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1.24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100% 알루미늄 유니바디 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전작에 비해서 20% 부피가 축소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품 색상은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 4가지 색상이 출시가 됩니다. 아무래도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 색상이 좀 더 인기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제품 맥북 프로 14, 16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맥세이프가 적용이 되었고 썬더볼트 포트 2개를 지원하고 오디오 잭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 14, 16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가 있는 그 부분까지 디스플레이가 확장된 13.6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5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전작에 비해서 25% 밝아졌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10억 개의 색을 표현을 하고 1080p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서 전작에 비해서 2배로 해상도가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4개의 스피커를 탑재해서 공간 음향을 지원하고요. 3 마이크 어레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 M2 칩을 탑재해서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지난 M1 버전에 비해서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파이널 컷 프로도 40% 최대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펜리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감상을 할 때 최대 18시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67W 어댑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분 충전으로 5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로 이번 맥북 에어 M2 모델은 정말 큰 엄청난 인기를 얻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 빠르게 만나보고 그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M2가 탑재된 맥북 프로 13형 모델도 공개를 했는데요. 향상된 8코어 CPU, 10코어 GPU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이전 세대 대비 40% 빠르게 이미지 작업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애플 실리콘이 장착되지 않은 모델에 대비해서는 최대 3.4배 업그레이드된 속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쿨링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M2 칩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24GB의 통합 메모리를 지원하고 최대 20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북 에어 M2 모델은 169만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교육 할인을 받게 되면 155만 5천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맥북 프로 13 M2 모델 같은 경우는 179만원에 출시가 되었고 교육 할인을 받게 되면 165만 5천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델들은 다음 달부터 판매가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판매가 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매가 확정되면 제가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이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iOS 16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애플의 하드웨어 중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iOS 16에 어떤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S 16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바로 잠금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잠금 화면을 개인화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고 배경이나 시계 그리고 위젯 등을 적용할
사용할 수도 있고 글꼴이나 색상 등을 변경할 수 있고 명암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번 iOS 16의 잠금화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화면을 다양하게 설정해 두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프라이드나 유니트 그리고 애플 컬렉션이나 하루종일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날씨 배경화면 또는 지구, 달, 태양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천체 배경화면 등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모티콘이나 색상을 조합해서 잠금화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금화면을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쓸어 넘겨서 마치 애플워치에서 저희가 페이스를 변경하는 것처럼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현황이라는 기능이 이러한 잠금화면에 적용이 되는데요. 스포츠 게임이나 운동, 차량 공유 또는 음식 배달 주문과 같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알림을 이러한 잠금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됩니다. 현재 아이폰에서 집중 모드를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집중 모드를 잠금화면에 연동을 해서 잠금화면을 변경했을 때 해당 집중 모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파리 등에서도 바로 연동을 해서 예를 들어 업무 집중 모드를 사용할 때는 업무에 관련된 사파리 웹페이지만 본다든지 캘린더나 메시지도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앱에도 다양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오타 등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후에 전송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전송을 취소할 수가 있고 최근에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할 수도 있고요. 안 읽음 상태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쉐어플레이에선 페이스타임에서 탭 한 번으로 다양하게 쉐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만나보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메시지 앱에서 바로 쉐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 iOS 16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기능을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받아쓰기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음성과 터치 키보드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음성으로 바로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음성으로 이모티콘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제 영상에서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 룩업 기능을 사용해서 사진을 길게 눌러서 해당 객체를 메시지 등에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진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아이클라우드 공유 사진 보관함이라는 기능이 생기는데요. 최대 6명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진 보관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자들이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보관함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보관함은 각자의 아이폰에서 바로 만나볼 수가 있고 추억이나 추천 사진에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갑과 지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에어팟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제 아이폰의 투르뎁스 카메라를 통해서 공간 음향을 위한 개인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개인별로 세밀하게 조율한 음악 감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제가 직접 만나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모티콘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OS 16을 통해서 아이패드도 다양한 부분이 변화를 했죠. 과연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패드 OS 16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아이패드를 할 때 멀티태스킹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일단 창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앱들을 바로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겹치기 기능이 가능하고 하나의 앱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게 되면 다른 창이 자동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최대 8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미지 등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테이지 매니저에 다양한 앱들을 그룹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사용하실 때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날씨 앱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서 날씨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보면서 실시간 정보들을 보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아이패드 OS 16에선 협업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메시지 앱을 통해서 바로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지스나 사파리 등을 사용할 때 다양한 사용자들이
동시에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고 각 사용자들이 현재 사파리 같은 경우는 어떤 탭을 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협업을 해야 될 때 이제는 아이패드 OS를 통해서 편하게 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폼 기능이 올 연말에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함께 하나의 프리폼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올 연말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다운로드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게임 센터를 통해서 친구들과 경쟁이 가능한데 대시보드를 통해서 친구들과 순위 등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쉐어 플레이를 통해서 멀티플레이도 가능해집니다. 저는 애플의 하드웨어 중 아이폰과 아이패드도 잘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워치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오는 알림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운동을 하면서 운동량도 측정하고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치OS 9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워치OS 9 같은 경우는 일단 4개의 새로운 페이스들이 추가가 됩니다. 먼저 루나인데요. 중국역, 이슬람역, 히브리역 등에서 사용되는 음력과 그레고리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페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타임 페이스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조이 풀턴과 협업을 통해서 제작된 새로운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페이스는 디지털 크라운을 조절해서 스타일을 바꾸는 클래식한 타입의 시계 페이스고요. 그리고 천체 페이스 같은 경우는 천체 지도와 구름 데이터를 결합해서 새롭게 재탄생된 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OS 9에선 유틸리티, 심플, 활동 등 가장 클래식한 시계 페이스에서도 컴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모듈이나 콤팩트 모듈, 큰 글자 페이스, 배경 색상 편집 기능이 추가되고 새로운 인물 사진 페이스로 반려묘, 반려견, 풍경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심도 효과를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는 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등 페이스의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애플워치는 운동을 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운동을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수직 진폭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활보, 거리, 그리고 지면 접촉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달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크라운을 통해서 다양한 운동 관련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페이스나 파워, 심박수, 케이던스 등의 새로운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를 하시는 분들은 수영, 자전거, 달리기가 이제는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 활동링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활동링이 생겨서 아이폰 모션 추정치를 통해서 활동링을 채워주는 피트니스 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잤는지 그리고 깨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표시해주는 기능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장 관련해서는 심방세동 기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는 약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씩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젠 어떤 약을 먹었는지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약을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을 먹을 때 약 간의 상호작용이 부작용이 일어난 약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알림도 이제는 약을 등록하게 되면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통해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OS는 바로 우리가 맥을 사용하면서 만날 수 있는 OS입니다. 맥OS 13 버전이 공개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맥OS 13 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맥OS 13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맥OS 13 버전의 이름은 벤투라로 결정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쁜 배경화면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바로 업데이트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이 배경화면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맥OS 13 버전에 추가된 첫 번째 기능은 제가 아이패드 OS 16에서 소개를 해드린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입니다. 이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멀티태스킹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멀티태스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앱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색 기능이 향상이 되는데요.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바로 훑어보기가 가능하고 단축어 등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좀 더 풍성한 검색 결과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일 같은 경우는 전송 취소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검색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 메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파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아이패드 OS에서 협업 기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탭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사파리 탭을 공유를 하면서 함께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macOS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 개의 애플 기기를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속성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맥 사용자분들은 아이폰을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보시는 것처럼 맥 위에 스탠드를 이용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 인물 사진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센터 스테이지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고 스튜디오 조명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복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에 있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를 통해서 책상도 함께 보여주고 내 모습도 보여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플의 WWDC 2를 통해서 공개된 애플의 새로운 OS들과 새로운 하드웨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쭉 보신 것처럼 각 OS들의 새로운 기능들이 정말 다양하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배포된 OS들은 먼저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 배포가 되고 나중에 퍼블릭 버전이 배포가 된 후에 올 가을에 정식으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런 OS들을 하나씩 직접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내일부터 아이폰의 iOS 16을 업데이트를 해보고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아이패드 OS 16 그리고 macOS 13 그리고 워치OS 9도 직접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OS 업데이트 후기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도 빨리 새로운 기능들을 만나보고 싶은데요. 다음 영상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